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곁에 없으면 참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그야말로 절대 의지의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식은 다 큰 성인이 돼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운전할 때 졸지는 않는지, 회사에서 별 문제 없는지, 연애하는 상대는 괜찮은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자식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부모의 이런 말은 또 자식에겐 잔소리처럼 들리죠. 특히 딸을 가진 엄마들,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마련이고요. 자, 재치있게 말 잘하기로 소문난 이 방송과 강연가에서 손꼽히는 유인경 기자도 딸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내 딸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가족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딸과 엄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경 기자와 함께하죠. 유인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호구조사부터 합시다. 네. 딸 무남동료 외동딸 한 명 있습니다. 딸 하나? 네. 결혼했어요? 네, 결혼해서 이제 6월 가정의 달이 끝나면 아이를 낳을 예정이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예비 할머니시네. 네. 유인경 기자는 몇 남 몇 여예요? 저는 5남매 막내딸. 5남매. 네. 그러면 그러니까 4남 2녀 6남매였는데 막내 오빠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예, 6남매죠. 6남매 막내딸입니다. 위로 오빠 4명, 언니 1명, 제가 막내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6남매 중에 막내 오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예. 어쨌든 성인이 된 후로 보면 남자 셋, 여자 둘. 그렇죠. 거기에 막내. 네, 예. 그리고 유인경 기자의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저런 일들로 저희 아버지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셔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셔서 예 활발한 분이셨어요. 그럼 일을 계속 하시던. 네, 예. 그럼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밖에 계셨나요? 저희 어머니 안에서도 하시고 바깥에서도 하시고 이런 일이셔서 제가 어머니의 물리적 결핍감이라든가 정서적으로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오빠랑은 차별해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있었다. 계셨어요. 그래요? 예. 돈 저는 버는 없었고요. 돈 버는 일을 하면서도. 네네. 엄마하고 관계는 어떠셨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집안의 귀염둥이라고 이제 저는 저 유리한 대로만 생각했는데 그리고 막내니까 특히 또 그렇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저희 착각이었더라고요. 왜요? 저희 엄마는 큰아들에 대한 환상과 애정이 그러니까 딸들은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첫 아이가 아주 경이롭게 사랑스러운가 봐요. 예. 그래서 엄마는 큰 오빠를 짝사랑하시고 저는 엄마를 짝사랑하고.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는 네. 엄마가 아무리 큰 오빠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예. 모든 자식들한테 골고루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겁니다. 네. 그죠? 네.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저 어머니는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셨겠지만 저랑 약속하신 걸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뭐 사줘요 그러면 사줄 수 있으시면 그래 그럼 꼭 사주셨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저희가 이제 제일 감사한 건 항상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넌 이 다음에 잘 될 거야. 칭찬. 네. 덕담.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제가 한 10만큼의 어떤 승리를 했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100만큼 기뻐해 주셔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충족시키는 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러니까 성적이라든가 별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야단 맞은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굉장히 칠칠치 못한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무라지를 않으셨고요. 야. 사실 그
별난 아들들을 키우고 약간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별난 아들들이라면 오빠들은 조금 사고뭉치? 공부는 굉장히 잘했는데요. 학벌들은 뭐 스펙은 너무 좋은데 성격이 아주 까칠하고 반항적이고 막내 동생 괴롭히고 그랬어요. 엄마께서 아들들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시다 보니 아들들이 조금 엄마한테 막 함부로 했던 거 아닐까요? 엄마한테 함부로 한 게 주로 저한테 함부로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오빠들이 이상한 오빠였다는 거지 좋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네. 아니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절 뭐 5남매 6남매 키우면서 엄마들은 좀 잔소리도 많이 하고 꾸중도 많이 하고 벌도 많이 세우고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벌을 세우기 직전에 늘 오빠들이 교육을 담당을 해주셨어요. 너 왜 이래? 뭐 이렇게 뭐 밥도 못 먹게 하고 손도 들게 하고 군대만 갔다 오면 PT 체조 같은 거 저 시키시고 해서 어머님이 기강을 잡을거나 잔소리를 필요가 할 없었군요. 필요가 없으셔서 위계 질서가 딱 있으니까. 대리 훈육을 오빠들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오빠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고 엄마는 항상 이제 보듬어 주시고 하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도 경이로운 건 그렇게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지금 요새 유행하는 배달 음식 한번 그때는 배달 음식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없었죠. 모든 음식을 철에 맞게 제철 음식으로 제철 재료로 다 해 먹이셨을까. 그 시절에는 외식도 거의 안 했잖아요. 예, 어떻게 그 바쁜데 뜨개질 옷을 떠서 입히셨을까. 저는 못 그러거든요. 그 음식에 대한 엄마의 추억이 전 참 많은데 네. 제 딸한테는 같이 갔던 식당의 추억은 있으나 엄마의 이렇게 손맛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살짝 이제 미안한데 딸한테 미안하단 말 안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오늘 뭐 가족 소재로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미 유인경 기자는 딸들한테 보내는 글로 책을 쓴 적도 네. 있고 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면서 호구조사로 거슬러 유인경 기자의 어머니를 자꾸 물어보는 게 네. 어떻게 컸나? 네. 그리고 본인의 머릿속에 엄마는 어떤 이미지인가? 그것이 딸한테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엄마하고의 대화는 많았어요? 일방적이었죠. 제가 돌아오면 주저주저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뭐 속상했던 일, 기뻤던 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저희 엄마는 그냥 들어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이쁘다고 해주시고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이게 뭐 소통이 뭐 제 말에 적극 공감해 주시거나 이게 아니라 아예 그래 뭐 사실 어머니가 생각하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 같으면 뭐 시끄러워라든가 뭐 좀 말 좀 그만해라든가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제잘거리는 성격이어서 근데 그걸 다 들어주셨고요. 들어준다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뭐 공부 못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라고 하시거나 제 친구가 너무 잘 돼서 배 아파하면 사람은 묘비 앞에서 평가되는 거지. 묘비? 예, 죽을 때? 네, 죽고 난 다음에. 예. 뭐 지금 일희일비할 거 없다고 하시든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장마가 길어야 3달 넘는 거 봤니? 또 지나가. 뭐 이런 얘기를 뭐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생활 용어로 저한테 이렇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그럼 뭐 지금 제가 쭉 듣기로는 대단한 그 교육자적 어머니신데요. 예,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는 그러셨고요. 저희 언니나 오빠한테도 분명히 그러실 테지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희 오빠들은 뭐 유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저희 언니는 또 많이 바빴고 근데 제가 오롯이 독차지한 시간이 가장 많아서 아마도 추억이 시간을 제일 많이 많은 것 보냈군요. 같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남편이 망해서 이제 우리 엄마 집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도 그 후에 치매가 걸리셨지만 10년은 제가 아주 독차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추억을 가진 딸이죠.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공무원 하시다가 왜 뭐 그만두시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했는데 유인경 기자도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런 불길한 대이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안 닮은 남자 만나고 싶었는데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저희는 아버지가 망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치명타도 아니었고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생활비는 벌 수 있는 정도 여력이 있었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지금 뭐 우리 엄마가 치매셨어요, 남편이 망했어 하는 거는 좀 응석? 아니 그래도 어리광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엄마의 삶을 더 좀
이해한달까 돌아본달까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었겠네요. 야, 우리 엄마도 오남매 육남매 키우다가 아버지 사업 망하고 뭐 참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든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예. 옛 시절로 돌이킨다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살지 말으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만 생각하시라고. 너무 근데 자식 남편 헤아리지 마시라고. 책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안 지면 다 자기 살 길을 찾았겠죠. 우리 오빠들도 성인들이었고 근데 공부도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제가 나 아무것도 못하니 당신 인생 책임져라 그러면 뭐라도 했겠죠. 근데 이제 엄마나 저나 나름 생활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런 데에 대한 그 별로 부담 없이 예. 본인들이 행복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나름 예. 희생한 게 엄마군요. 네. 예. 본인도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요, 저는 희생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엄마랑? 예, 저는 제가 직장 다녔기 때문에 살림 썩 잘하지를 않았었고요. 가능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는 가사 도우미라도 뭐 당연히 부탁을 들었고요. 아이 아까 음식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외식 많이 했고. 네. 아이가 카레 먹고 싶다면 재빨리 즉석 카레를 해주는 엄마였지 뭐 카레 가루 볶고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엄마였어요. 저는 네. 최선을 다하는 엄마라기보다 저한테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이제 그게 어머니가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셔도 그렇게 헌신을 하셔도 결국 치매 환자가 되시는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이기적이고. 그럼 엄마가 반면교사가 된 거군요. 네. 아.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엄마가 잘못하셨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사셔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이타적이시고 본인 생각 안 하고 너무 본인을 생각 안 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저는 자, 그 어쨌든 기자 생활하면서 또 글도 쓰고 방송 출연도 하고 누구 못지않게 바쁜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나는 기자니까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 그때 애는 누가 키웠어요, 처음에?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3년 정도 전업주부 시절을 가졌어요. 아. 그러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경력 단절 시절이었는데 예. 그게 제가 무슨 경제적으로 뭐 어렵고 뭐 이런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가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잘 돈을 벌었군요. 잘 버는 청년 사업가 시절이었고 저도 뭐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경력 단절되면 다시 사회에 못 나올 거야라는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만둬도 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다시 너무 운이 좋게 애 엄마란 이유만으로 이제 주부 경력 기자로 들어갔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복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와 보내는 물리적 시간도 너무 적고 그렇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사실 기자건 뭐 작가 뭐 어떤 직업을 통틀어서도 엄마란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렇겠죠. 생각해 보면 왜 노벨상에 노벨 엄마상은 없잖아요. 수많은 상을 왜 안 줄까? 그러니까 계량화도 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훈련한다고 되는 게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걸 너무 모성 신화로 강조하지만 모성이 없는 분도 있다고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도 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자충우돌을 했고 저는 축복이 좋은 엄마와 좋은 딸을 만났어요. 딸이 알아서 잘 컸어요. 얘 너무 애가 저런 엄마를 믿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일찍이 깨달아서 굉장히 자립적이고. 근데 태어나서 석 3살 될 때까지는 엄마랑 이렇게 오롯이 살았잖아요. 네. 근데 유치원 뭐 이게 가기 시작할 요 때부터 엄마가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어린이집 갈 무렵에 이제 없어진 거네.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엄마 뭐 신문사 끊으라는 둥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윤여정 선생이 이제 오스카상 타면서 제가 상을 타게 된 배경이 끝까지 돈 벌게 한 아들 덕분이다. 그 말 라고 했죠. 소감을 했잖아요. 나가서 일하라고 자꾸 예, 했다. 그걸 보고 제 딸이 엄마 들었지. 엄마도 나를 위해서라도 90살까지는 일해라는 게 결국은 돈 벌라는 뜻인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응원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어떤 엄마가 돼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좌충우돌 살다 보니
이런 엄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든 인생에 그렇게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 매일매일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 일고사 보듯 시험지 풀듯이 매일매일 시험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거부한 적은 없어요. 점수가 낮더라도 어쨌든 시험은 풀었어요. 네. 그래서 우등생이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제 주변에도 너무 최선을 다한 엄마들이 참 많은데 나중에 허허태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 삶은 어디 갔지? 뭐 빈둥지 증후군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딸에게 최선을 다해도 그게 아이가 최선을 다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너무 지나치게 강요한다, 뭐 어쩐다. 오히려 간섭이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고. 뭐 등등이어서 상호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덜 상처받고. 뭐 그리고 지금은 뭐 딸이 제 스승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허다못해 뭐 인터넷에서 뭐 주문하는 것도 다 딸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이 신문물은 그렇죠. 네, 그래서 걔한테 매일 굉장히 뭘 물어보고. 예, 막 너무 존경 어린 목소리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딸 덕분에 뭐 배달도 시켜 먹고 뭐 인터넷 책도 주문하고 뭐도 하고 해서 거의 사부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죠. 뭐 예. 지금은 뭐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예. 곧 그 친구도 애엄마가 되는 네, 거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네. 무슨 큰 충돌이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특히 뭐 애 사춘기 때 이럴 때 어땠어요? 걔가 사춘기였고 제가 갱년기가 겹쳤을 때도 너무 고맙게 둘 다 간헐적 둔감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바빠서 제가 갱년기인지를 몰랐고요. 제 딸도 우리 엄마가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아빠 대신 경제적인 일도 하고 기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엄마로서는 열심히 사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이다라고 있구나. 인정을 해주는 져서 저는 제가 괜찮은 엄마인 줄 알았어요. 걔가 불만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뭐 그러기에. 근데 최근에서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엄마가 나를 키우듯이 지금 2021년에 키우면 엄마는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어.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유기방임. 그렇죠. 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도시락도 뭐 이상한 거 싸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밥 한다고 이렇게 전기밥솥에 눌렀는데 이렇게 취사가 아니라 보온을 눌러가지고 주기를 하고 막 이런 것도 그냥 많이 겪어서 기대치가 너무 높았으면 그럴 텐데.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렇게 좌충우돌한 사이에 그 아이도 이제 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게 됐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딸이 엄마가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이 아이한테 엄마만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해서 표현해요? 네, 그래서 위안이 되기도 하고 이건 또 뭘 사달라는 얘기인가? 어떤 거를 내가 카드 결제를 해줘야 되나? 뭐 약간 좀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그 따님도 일을 합니까? 예, 직장 다니고 있고요. 이제 뭐 이제 아이 낳으면 출산휴가도 가겠다고 하고 예. 합니다. 그런 딸한테 그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뭐 이런 제목으로 네. 직장도 다니고 있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도 경험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제 책으로 쓰면서 네. 여왕이 아니라 여신이 되라. 이건 네. 무슨 말이에요? 여왕은 언젠가 임기가 있잖아요. 예, 물러나기도 하고 뭐 그밖에 다른 뭐 왕자의 난에 물려칠 수도 있고 내려와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 권력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여신들은 각자 분야가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뭐 헤라도 있고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테미테르라는 뭐 신도 있고 뭐 별하별 다 분야가 있어서 한 분야에서 특성화가 될 수 있는 세대를 초월한 너만의 장기를 가져라라는 얘기였고요. 거기서 예. 말하는 여신이 저는 여왕보다 훨씬 높은 게 여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높고 낮고를 떠나서 떠나는 물러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뺏기지 않는 너만의 것을 좀 찾으라. 그렇군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독특성, 개성, 네, 그렇죠. 자기만의 장점 예. 이런 거. 스스로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였고요. 아직도 지금 뭐 남자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남성들이 역전될 정도로 이제 상실감을 느끼지만 제가 일하던 시절만 해도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참 생소할 때는 그 직장 생활의 규칙
맥이라든가 판을 읽지 못해서 실수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예. 여성들이 흐름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 대한 충성도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그 연대감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준 거죠. 축구장에 들어가면 축구 경기 룰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예, 감독 사인도 받아야 되고, 동료에게 볼도 좀 이렇게 패스도 패스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 공만 보거든요. 어떻게든 공만 몰고 가서 골만 해야 내가 득점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득점보다는 어시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팀워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그래요? 예. 제 자기 앞에 자기 과업만 생각하게 돼요.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왜냐하면 너무 숫자적으로 여성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기자들도 70% 이상이 여기자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려면 빨리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적을 내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팀워크보다 그런 데 되게 많았고 네. 남자들 의리 야근이라고 해서 자기가 일 끝나도 그냥 있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성들은 자기 일 끝나면 빨리 가고 싶거나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이제 나중에 인사 고가 평가에는 뭐 성실치 않음 내지는 사회성이 부족한 그렇죠. 뭐. 그런 있으니 어차피 직장에 이런 룰에 왔으면 좀 그런데 헌신해라란 좀 신경을 써라란 이제 어느 책이나 네. 어떤 직장에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얘기들 경험해봐서 제가 많이 속상했던 얘기들을 해줬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아서 잘 팔렸고 작년부터 일본에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긴 뭐 개성을 갖고 자기만의 독창성을 발휘해라.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근데 여자들은 자칫하면 팀워크 같은 거를 좀 등한히 할 수 있으니 네. 이거는 조심해야 한다. 예, 이런 얘기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예, 저 회식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요즘은 어떻대요? 못 안 한대요. 아예 안 한대요? 예, 낮에 잠깐 먹고 어차피 지금 4명 이상 못 하기도 하지만 왜 하죠?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갔던 메뉴 구려요. 뭐 싫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 돈으로 나눠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MZ 세대라 그러죠. 예. 신세대들이 너무 당당히 한다는데 저희는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삼겹살 먹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고 뭐 맥주 입가심 이런 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갔어야 됐고 경조사도 여직원들은 잘 안 가죠. 뭐 결혼식은 가지만 누구 상가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요? 남성분들은 뭐 포항, 뭐 광주 다 가시잖아요. 아니 결혼식은 안 가도 상가는 남자들은 대부분 가요. 근데 여성도 잘 안 갑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상을 당해보니 와주시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당해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것도 이렇게 꼭 무슨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어떤 것 중에 하나니 이제 웬만하면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엄마니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인생은 불공평하다. 예.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라. 예. 그건 또 왜 그랬어요? 제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삶이 아니죠. 예. 제가 뭐 영국의 공주로 태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DNA도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불공정, 불평등한 거는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인생의 묘미라는 건 그 불평등함과 공정치 못함을 이제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죠. 저도 막내딸이어서 이유 없이 오빠들한테 많이 구박받고 학대받고 본인은 이유 없이 구박과 학대라고 생각하지만 오빠는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오빠 덕분에 많은 참을성을 가졌지만 그런데 역전이 된 건 뭐냐면 저희 오빠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노인이 되셨잖아요. 제가 60대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밥을 사고 그다음에 저한테 어려워하시고 아직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 저밖에 또 대중적 없고. 셀럽 스타니까 그거는 전혀 무시하시지만 엄마 모시고 살 때는 특히 더 했죠. 그렇군요. 엄마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라 그럴까 봐 제 눈치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좀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불공평하다고 막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거다. 그거로군요. 불평등, 불공정에서 본인의 어떤 의지라든가 뭐 분발력들은 생기지만 투덜거림 기반에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기자여서 정말 뭐 정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별의별 분 다 만나시지만 정말 거물이 좀 있으면 고물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분들이
뭐 불과 얼마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이혼 소식이 예. 알려지면서 전 사생활까지 드러나는데 뭐 그렇게 다 되는데 우리가 빌 게이츠의 재산만 갖고 이렇게 막 흥분했던 사람들은 아 이분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지라 다른 꽃밭을 구경하지 말고 자신만의 꽃밭을 좀 가꾸는 게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50이 넘고 나서야 저도 이게 좀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딸들은 그 20, 30대에 그걸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듣고 왜냐면 지금은 더욱더 인터넷에서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연봉 금방 알아요. 저희는 예. 다른 데서 얼마 받는지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집의 가격 예. 뭐 이런 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 비교가 너무 빠르게 상대적 되죠. 박탈감이 너무 심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역전할 기회가 많은데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잘 몇 마디 말로 그렇게 깨우쳐지진 않아도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불평분만하고 넋두리하고 신세한탄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지. 네. 그 시간에 오히려 오롯이 자기 것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예. 이게 오히려 정말 50대 이상 돼야 그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인생은 선행학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주워들은 말이 있으면 아 그때 엄마가 한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선배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구나가 깨달은 뒤늦게라도. 타임이 오면 조금은 더 일찍 깨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면 딸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이 본인 스스로의 경험에서 비추어진 네.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이걸 잘못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반성문이에요. 오답지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문제 풀어서 완전히 틀렸어. 그러니 너는 이 오답은 적지 말아라. 정답은 제가 제안할 수 없죠. 인생에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예. 어떤 인생의 경험에서 어떤 오답들을 또 했고 네. 그것을 딸들에게 줬는지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내일 또 마저 그 얘기도 듣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답들을 한참 쓰다가 이제 좀 중년 게다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네. 이젠 또 세상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도 좀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0이 넘고 나서 제가 제일 잘못했던 거는 일상에 늘 깔려 있는 기쁨, 즐거움을 너무 이렇게 무시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소한 매일매일 그러니까 왜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 어떤 기쁨과 즐거움들이 뭐 이렇게 바로 주변에 있는데 놓쳤을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음미하면서 마시는 사람과 그냥 커피구나 하고 마시는 사람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알겠어요. 예.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네. 내일 또 만납니다. 네.